자, 172페이지 제5절 접수 및 심사 이 부분하고 각하, 취하, 이의신청, 실행 후 조치 이쪽 부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끝나는 게 가장 좋죠? 빨리 끝내는 게. 네? 빨리빨리 뭐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이제 기록을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각하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각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수를 보시면 접수는 무엇 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그러면 접수 효과는 언제 발생할 것이냐 이거. 접수 효과는 언제 발생할 것이냐 해가지고 교재 보시면 접수 효과 해가지고 전자신청의 경우는 언제?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 효과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방문일 때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 올해 시험 지문에 하나 나온 지문입니다. 올해 25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에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접수는 거부할 수 없고 효과는 방문일 때는 언제? 받았을 때. 전자신청일 때는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효과가 발생하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접수장에다가 이제 무엇을 기록을 하도록 되냐면 접수번호를 기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접수번호를 기록을 하도록 되는데 접수번호는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돼 있어요. 접수번호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접수번호는 표제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표제부에 안 들어가고 갑구하고 어디에? 을구에만 접수번호가 기록이 되는데 접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동시에 무엇하는 경우가 있다? 동시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동시에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접수번호가 어떨까요? 같겠지. 동시에 들이대면 동시에 등기를 신청하면 접수번호가 어떻다?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를 해야 돼요. 네? 동시에 신청하게 되면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등기법에서 대표적으로 동시 신청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까 설명한 거 하나 있었죠. 소유권 이전하고 환매는 어떻게 해라? 동시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다가 플러스 무엇?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별개의 무엇에 의한다? 별개의 서면에 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가되 신청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따로, 환매 따로, 첨부서면 따로. 아시겠죠? 동시에 별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유권 무슨 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다가 플러스 무엇? 신탁.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은 동시에 어떻게 한다? 동시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동시에 동일한 서면. 그의 차이점이 공통점은 동시고 차이점 무엇이다? 별개의 서면, 동일한 서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것이 이제 구분 건물인데 원칙적으로는요. 일부에 대해서는 무엇을 허용하지 않는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요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 가갖고 보존 등기 하면 받아주질 않아.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를?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의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이렇게는 등기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자, 한동 건물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동 건물에 표제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전유 부분에 뭐가 있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표제부와 갑구와 울금만 만들어지겠죠? 나머지는 뭐만 만들어지는 거야? 표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표제부만. 이렇게 해서 1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B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하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갑구와 울과 껴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일부만에 무슨 등기 할 때 보존 등기 할 때 반드시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를 표시 등기를 어떻게 된다? 동시에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와서 해야 된다? B, C, D 얘네들이 와서 해야 된다는 개념이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A가 이 B, C, D, E, F 이들의 표지부만 만들어도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래서 A가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 등기를 대위에서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대위 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무엇이다? 동시에 되는데 간혹가다 시험에 일부만에 대해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동시에 한다. 그런데 그리고 동시에 하고 이 표시 등기를 무엇 할 수 있다? A가 대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표시 등기가 아닌 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한다. 그럼 X. 이런 식으로 일단 3개만 기억해 놓으세요. 3개만. 동시 신청하는 거. 이거 외에 하나 더 보실 분들은 동시 신청에 몇 번? 5번만 하나 더 보시면 돼요. 5번. 가처분권자의 본안 승소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그 가처분 채권자가 등기할 때 동시에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접수에서는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접수효과 언제 발생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신청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한다? 심사를 해요. 심사는 몇 조를 가지고 하냐면 등기법 제29조를 가지고 하는데 그 29조가 바로 무엇이냐면 각하 사유더라 이겁니다. 각하 사유가 1호부터 몇 호까지 있다? 11호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등기법 공부하실 때 1호부터 11호까지만 공부를 해도, 그래서 여기서 몇 문제 맞춰요. 1호부터 11호까지만 공부를 하더라도 몇 개를 맞추는데, 왜냐면 1호부터 11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1호부터 11호까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1호부터 11호까지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 대신에 1호가 무엇이고 2호가 무엇인지만 알면 돼. 나머지 3호부터는 그냥 대충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등기법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에서 나옵니다. 어디 가려고? 집에서 제가 나와요 지금. 어디 가려고? 등기소 학원 가려고 나와. 지금 일부러서 등기법 공부하고 있다고 좀 얘기했는데, 집에서 학원 가려고만 나와요? 집에 나옵니다. 등기소 가려고. 어느 등기소? 관할 등기소로 가려고. 거기 안 가면 1호. 왜? 왜 가요? 등기소 왜 가? 등기하러. 이게 2호예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면 각하가 되는 거야. 내가 가서 할 수 있나요? 능력이 되나? 자연이니까 되잖아. 등기 능력이 있어야 돼. 태아, 조합 이런 거 안 돼. 아시겠죠? 3호.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 열고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 출석해야 돼요. 들어가서 뭐 써요? 신청서 잡아. 써.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으면 5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거야. 필요계상이 누락이 되거나, 이미지계상이 원인서면에 기록되어 있는데 쓰지 않았거나, 간이 누락됐거나. 이해 가시겠죠? 5호에서 각하가 돼. 그 신청서에 뭐를 쓰냐면은 부동산의 표시를 쓰고 등기할 사항을 쓰죠. 이게 등기부호가 안 맞으면 6호에서 각하가 돼. 이해하시겠죠? 신청서에 의무자를 써요. 근데 등기부하고 또 어때야 돼? 일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7호에서 각하가 돼. 아시겠어요? 그 8호는 뭐냐면 신청서 썼죠? 뭐 첨부해야 돼? 원인서면 첨부해야지.
신청서에는 매매라고 써놨는데 원인 서면으로 증여계약서 들어갔어. 그럼 각하예요. 몇 호에 의해서? 8호에 의해서.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뭐 첨부해야 돼? 이제 신청 정보 말고 각종 첨부 정보 제공해야 되잖아. 첨부 정보 제공하자. 도면이라든지 각종 첨부 정보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제공하지 않으면 몇 호? 9호야. 그럼 모든 게 다 완벽했죠? 집에서 나와서 등기소에 가서 출석을 해가지고 신청서 잡아서 써서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출할 거 다 제출했어. 그럼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요? 돈을 딱 꺼내는 거야. 왜? 수수료 내야 되니까. 등기할 때 신청 수수료 내야 된단 말이야. 안 내면 각하야. 여기 10호예요. 마지막 11호는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맞춰보는 거야. 여기 11호예요. 대부분 첨부했느냐, 일치하느냐. 이해 가시겠죠? 이러한 형식적인 구비요건만을 심사한다 해가지고 등기관의 그 심사 권한이 형식적 심사 권한만을 갖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호부터 11호가 곧 뭐다? 1호부터 10호까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등기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절차가 써져 있는 거야. 5호가 뭐였어? 5호가?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거라 그랬죠?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필요했기에 누락되면 안 돼. 올해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 그 신청서에 어떤 거를 기록하느냐. 계속 올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서. 근데 반드시 봐야 될 것은 몇 호다? 2호를 봐야 돼. 2호.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서에도 2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죠. 나머지는 1호부터 11호까지는 그냥 타이틀만 써 있고 2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 5호도 그러네? 3호도 그렇고 5호에 뭐라고 써있어요?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돼. 누락되면 안 되고.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원인 서면에 이미지 기록 사항이 있는데 누락되면 안 되고 기명날이 넣거나 간이 넣거나 기록 문자 위반하면 다 각하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3호는 뭐야?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이거야.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대리 권한을 증명해야 돼. 그 대리 권한을 증명할 수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법무사가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 권한이 없는 거니까 신청하면 몇 호에서 각하가 된다? 3호에서 쭉 밀어낸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호가 바로 무엇이다? 등기는 어디 가서야 된다? 관할 등기소에 가서야 된다. 관할을 무엇하면? 위반하면 1호. 2호가 바로 뭐예요? 2호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등기 대상에 물건이 있고 아닌 게 있었잖아. 여기에 있는 거. 등기 대상에 권리가 있고 안 되는 게 있었죠. 점유권, 유치권, 질권.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우리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용의물권 임차권, 저당권 5 기억나세요? XX, OX, XO, XO. X에 해당되면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등기사무 정지시킬 수 있죠? 누가? 대법원장이. 그때 신청하면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거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2호에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2호에서. 3호가 바로 무엇이다? 3호가 신청할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신청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신청할 권한은 뭐야? OX 아까 태아 이런 거 안 돼. 대리 권한이 없는 자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4호가 등기소에 무엇해라? 출석해라. 예외 있었죠? 그 다음에 5호가 바로 무엇이다? 5호가 신청 정보가 방식이 어때야 된다? 적합해야 돼요. 어? 기재문자 위반에 따라든지 간인이 누락되라든지 임의적 기재사항이 원인 서면에 있는데 안 썼다라든지. 그럼 신청 정보에는 몇 개를 쓴다? 신청 정보에는 3개를 써요. 하나는 무엇을 쓴다? 부동산의 표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쓰고 등기할 사항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쓴다?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하고 무엇하고 일치된다? 등기 기록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에? 불일치하면 몇 호? 6호.
신청서상에 누가 써요? 신청서상에 의무자 쓰죠? 신청서상에 의무자하고 또 무엇하고 일치를 해야 돼? 등기 기록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불일치하면 몇 호? 7호. 자, 전 시간에 등기할 사항에 뭐가 써있다고 그랬어요? 등기 원인을 썼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 원인에 부합하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원인에 부합하는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 불일치하면 몇 호? 8호. 8호. 원인은 매매인데 증여계약서가 들어가면 각하예요. 증여인데 매매계약서가 들어오면 각하라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뭐를 제출해야 돼요? 각종 첨부할 첨부 정보 제공해야죠. 인감을 제출한다라든지 등기필증을 제출한다든지 도면을 제출한다라든지. 이거 제출하지 않으면 몇 호? 9호. 그러니까 모든 게 서류가 완벽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첨부하면 돼요? 뭐를 제출해야 돼? 내야 돼.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면 등기 관련돼서. 수수료 납부하지 않으면 몇 호? 10호란 말이야. 10호. 10호. 이해 가세요? 요거. 그리고 11호는 뭐냐면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 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무엇하고 일치를 해야 된다? 대장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몇 호다? 11호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충 이해 가시겠죠? 요거. 그러면 이렇게 해당이 되면 등기를 무엇을 해야 돼요? 각하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각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 됐다? 등기관이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를 무엇했다? 실행을 해버렸어요. 실행을 했을 때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야.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몇 호와 몇 호로 나눈다? 1호와 몇 호? 2호. 3호부터 11호까지. 1호와 2호를 위반하면 당연히 각하가 되는데 등기관이 이걸 무엇을 했다? 실행을 해버렸어요. 실행을 하더라도 이 등기는 무엇이다? 당연 무효인 등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하더라? 말소. 지난주에 말소 등기할 때 나왔었잖아요. 말소 또 무엇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호 이하의 경우에는요. 3호 이하의 경우는 당연 무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신청서 좀 잘못 쓰면 어때? 3호 이하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신청서 좀 잘못 쓰면 어때? 이해 가시겠죠? 인감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때? 그런 개념이에요. 수수료 좀 안 내면 어때? 실행이 되면 무효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를 삼을 수도 없다. 이거. 그럼 시험 문제 다음 중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것은 그럼 보기 5개 중에 뭘 찾으라는 소리예요? 1호하고 2호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나머지 3호는 뭐야? 제출하지 않고 불일치하고 이런 것들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대충 이해 가시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호부터 11호까지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도로 몇 호? 1호하고 2호는 알고 있어야지. 1호하고 2호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하면서 신청서 이런 거 쓰니까 요거 공부하면서 신청서 다시 한번 복습하란 말이에요. 뭘 쓸까? 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등기법이 다 여기서 나와요. 첨부정보에는 뭐가 있을까? 뭐 등기필증, 인감, 도면, 주소증명정보 등등 있잖아요. 그거 언제 제출하는 또 한번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수수료 내야 안 내? 수수료 낸다 그랬죠? 수수료 안 내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 토지의 변경 등기하고요. 토지의 멸실 등기는 수수료를 안 내요. 걔네들은 과태료도 부과 안 되잖아. 어? 걔네는 수수료도 안 낸단 말이에요. 과태료도 안 내. 이해 가시겠죠? 그러나 건물은 수수료 낸단 말이에요. 등기 신청 수수료 얼마 안 되지만 낸다고. 토지는 왜 안 낸다? 지적에서 내잖아. 지적에서 다 수수료 내고 오는 거잖아. 자, 심사라고 등기관이 뭐 각하를 하는데 이 사이에 등기 신청을 무엇할 수 있다? 취하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을 취하한다라는 소리는 취하가 각하는 누가 하는 것이고 각하는 등기관이 하는 것이고 취하는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를 신청한 신청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라고 하는 것은 등기 신청을 스스로 처리하는 거다 이거죠. 처리하는 거. 그래서 자 취하에 대해서는 취하는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를 신청한 신청인이 하는 거예요. 등기 취하는 등기 신청인이 한다 이겁니다. 신청인이 하기 때문에 공동 신청일 경우는 어떻게? 공동 신청일 때는 공동으로 취하하고 단독 신청일 경우는 어떻게? 단독 신청일 때는 단독으로 취하하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공동 신청이면 혼자 가서 취하 못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하지 않았지만 등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대리인도 역시 무엇을 할 수 있다?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취하. 그리고 취하를 할 때는 무엇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냐면 취하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취하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러면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취하 방법은 우리가 등기 신청을 두 가지 방법이죠.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하고 전자 신청의 경우. 방문 신청의 경우는 뭐를 제출한다?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고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취하 정보를 등기소에다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1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취하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냐면은 거기 각하 결정 전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만 무엇하면 된다? 취하하면 되고 완료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하면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 등기를 신청할 때 그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무엇도 가능하냐면 일부에 대해서도 무엇을 할 수 있다? 취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전부에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해. 근데 얼마 전에 시험에 나온 것이 취하할 때는 전부는 가능하나 일부에 대해서는 취하할 수 없다라고 시험에 한번 출제됐었고요. 여섯 번째, 자 등기 신청을 취하하자. 그 취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철회하는 거죠. 다 돌려줍니다. 몽땅 제출했 등기 신청 당시에 제출한 서류 다 돌려줍니다. 얘는 모든 서류 환부하더라 이겁니다. 모든 서류를 다 돌려준다 이겁니다. 신청인에게. 각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부하는 거죠. 그죠? 각하는. 그래서 각하를 할 때는 등기관이 각하를 할 때는 각하 결정서라는 것을 써요. 각하 결정서를 작성을 해서 각하 결정서를 작성을 해서 원본은 결정서 원본은 편철해 놓고 결정서 등본을 무엇한다? 교부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하를 할 때는 이유를 붙여서 각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1호부터 몇 호? 13호까지죠. 11호까지. 1호부터 11호에 해당하는 그 이유를 붙여. 즉 등기법 제29조 제 몇 호에 의해서 각하를 한다라고 그 이유를 붙여요. 결정서에다가 이유를 붙여서 결정서를 작성하는데 원본은 편철해 놓고 등본을 교부할 때 신청서 이외의 서류만 돌려줍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요 신청서 이외의 서류만 환부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취하하고 각하하고 가장 큰 차이점, 취하할 때는 모든 거 다 돌려줍니다. 취하할 때는 모든 거 다 돌려주는데 각하할 때는 무엇만 돌려준다? 신청서를 뺀 나머지만 돌려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썩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보시면 취하 각하의 차이점 알아두시고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이의신청 나오죠. 원래 이의신청은
이맘때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보자고요. 실행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 각하를 했어요. 우리가 실행을 한 것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적극적 처분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등기관이 실행을 한 것을 적극적 처분이라 하고 반대로 등기관이 각하를 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각하 결정을 한 것을 소극적 무엇이라고 한다? 소극적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분이 무엇하면 처분이 부당하면 처분이 무엇하면 부당하면 처분이 부당하면 무엇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처분이 부당하면 무엇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누구한테 한다?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다가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실행이 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실행이 부당했다라고 하는 부당했을 때 이의를 삼을 수 있다 그랬죠?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어? 무엇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등기해달라고 기록해달라고 등기부에 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등기를 각하를 했느냐 등기부 기록해달라고 실행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 시간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몇 호예요? 1, 2호만.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각하 결정이 됐는데 실행이 됐을 때 효력은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뭐를 삼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3호 이하는 이의로서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소해달라고 이의 신청할 때는 그 사유는 몇 호만이?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근데 각하를 했을 때 기록해달라고 이의 신청했을 때 그 사유는 없습니다. 사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등기관이 실행을 했어. 근데 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의 신청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어디에 해당하지 않으면 1호와 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의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각하는 뭐냐면 내가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1호부터 11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등기관이 각하를 한 거야. 무조건 뭐를 신청할 수 있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과 각하를 했을 때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신청인이 각하가 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사유와 관계없이. 근데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몇 호만이?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대충 이해 가세요? 의미? 그리고 이의를 할 때는 이의 신청할 때는 요 이의 신청을 할 때는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언제라도 내가 이의를 신청을 해서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기간과 상관없이 무엇을 삼을 수 있다? 이의를 삼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의를 삼을 수가 있는데 신청 당시에 주장되지 아니했던 어떤 사실이라든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 신증거, 신사실에 의해서는 무엇을 삼을 수 없다? 이의를 삼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하는데?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다 하는데 서면에 의해서 해야 돼요. 이의 무엇을 제출해라?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한다? 관할 등기소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다 제출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서를 등기소에다 제출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행 누가 했어요? 등기관이하고. 각하도 등기관이 했으니까 한 번 더 등기관이 한번 보라 이거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소에 왔으니까 등기관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무엇을 해야 되나? 조치를 내려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 여기서 등기관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없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등기관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인정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보세요. 말소해달라고 무엇을 이의 신청을 했어. 그럼 등기관이 받아들인 거잖아. 그죠? 그럼 무엇 하면 돼요? 직권말소하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아이고, 글씨가 왜 이래 이게.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하면 된다? 말소를 하면 돼. 이해 가세요? 여기는 기록해달라고 이의를 삼았는데 등기관이 받아들인 거잖아. 그럼 무엇 해주면 돼요? 기록하면 되겠네. 맞아요? 이게 등기법이 어느 정도 흐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의 신청 막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거기다 하나하나씩 붙여나가면 된다. 그러면 이의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공을 넘기는 거야. 어디에다가? 법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3일 이내에 송부를 해줘요. 어디에다가?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3일 이내에 어디에다 송부한다?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송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해야 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받아들였느냐,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 기각 결정할 수도 있잖아. 여기서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도 인용할 수도 있고 이를 기각 결정할 수 있죠. 자, 법원에서 받아들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야, 너 왜 그 등기 말소했냐? 왜 그 등기 기록했냐? 그 등기 무엇해라? 말소해라 이거야. 이해 가세요? 여기서 법원에서 뭐를 내릴 수 있어요? 말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야, 왜 그 등기 각하했냐? 그 등기 기록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무엇을? 기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대충 이해 가세요? 이의 신청은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돼. 어차피 시험에서는 여기서도 나오는 거니까. 기존에는 시험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기까지만 나온 거야. 요 안에서만. 다음 중 등기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기간에 제한이 있다. 뭐 끝났지, 답이지 뭐. 신증거, 신사실에 의해서는 이의를 삼을 수 있다. 없죠? 답이 보이는 거잖아. 등기 신청은, 이의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한다. 이의 신청은 등기소에 한다. X야, 신청은 여기다 한다니까요. 신청서를 여기다 제출하는 거야. 그 대신에 거쳐가는 것 뿐이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문제 자체가. 대충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 밑에 보자고. 아까 첫 시간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 몇 개가 나온다? 기억력 테스트.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은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고 내가 4자를 써드렸어요. 노란색 분필인가 분필로. 근데 그건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의 신청 나올 것이다. 지금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잖아 지금. 2개 나왔잖아. 이렇게 2개가 나왔잖아 지금. 맞아요? 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의 등기를 신청을 했어. 저당권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무엇을 했다?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심사를 해서 각하를 해버렸어요. 에? 근데 A라는 사람이 보니까 각하가 부당한 거야. 그래서 뭐를 신청을 해요? 등기부에 기록해달라고 때를 쓴 거지. 이의 신청을 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법원까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등기소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며칠 걸릴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을 취득을 해버리면 나중에 기록명령을 해서 기록을 할 때 후순위로 밀려나니까 각하 결정된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슨 등기예요? 가등기잖아. 어찌됐든 일단 가등기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는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내릴 수 있다?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는 거야.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차피 가등기 했다고 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에 저당권 설정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 이런 식으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자,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 몇 개? 총 4개. 현재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잖아. 3개 이런 식으로. 여기서 기록명령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록명령 하면 본등기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가시겠죠? 기록명령을 내리면 그냥 본등기 하면 된다. 이거 본등기를. 그 다음에 위에 전세권 등기를 신청을 해서 등기가 실행이 됐어. 근데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전세권 등기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을 했어요. 어디까지 왔어? 결국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의 신청했을 때.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전세권 이전도 가능하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능하다고. 근데 나중에 얘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저거에 대한 말소명령을 내리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법원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하기 무엇? 전에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다라고 하는 말소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무엇하라고? 기록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이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잖아. 이렇게 무엇을 내릴 수 있다? 결정 전에 부기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법원의 명령이 그러니까 4개예요. 말소명령, 기록명령, 부기등기 명령, 가등기 명령. 오로지 딱 4개만이 법원의 무엇이다? 명령에 의한 것이더라 이겁니다. 대충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실행이 부당했을 때는 1, 2호에 대해서만.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사유에 제한 없고 기간 제한 없고 신증거 신사실에 의해서 이의를 삼을 수 없고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한다? 법원에다 하는데 신청서는 어디에다 제출한다? 등기소에 제출하더라. 그래서 등기관이 먼저 취하는데 등기관이 받아들였을 때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긴다 이거야. 이렇게 흐름을 기억하신 다음에 여기서 추가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럼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제대로 등기가 실행이 된 거고 제대로 각하가 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통지를 해줘요. 통지를 해주는데 누구한테 통지를 해주냐면은 등기소에다가 등기관에게 통지하고 이의를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하면 통지하는데 누구한테? 등기관에게 통지하고 또 누구에게? 이의 신청인에게도 통지를 해준다 이거예요. 대충 여기까지 가시죠? 그럼 보세요.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줬어. 누구한테? 등기관에게. 가등기 더 이상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각하 제대로 잘한 거잖아. 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대충 이해 가시죠? 여기도 보세요.
법원에서 결정을 했는데 각하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줬어. 등기관에게. 그럼 더 이상 부기등기는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려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결정을 했어. 말소하라고. 얘를 죽였어. 전세권 말소 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전세권 등기 말소가 됐죠? 그럼 저 부기등기는 어떻게 돼? 직권으로 말소하겠죠.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두 개를 내릴 수 있잖아. 등기를. 가등기 명령하고 부기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죠. 맞아요? 결국은 누가 죽여요? 결국은 말소는 직권으로만 말소가 되는 거예요. 절차를 잘 생각해 보시면 말소는 누가 한다? 직권으로 하는 거야. 직권으로. 결정 전에 하는 것이다. 결정 후에 하는 것이다. 결정 전에 부기등기 명령 내릴 수 있고 가등기 명을 내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법원의 명령인 것은 4개예요. 4개.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의신청 이게 끝이에요. 이의신청 자체가. 그리고 얘는 설명 안 했지만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이해관계도 가능한데 각하한 것을 기록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누구만이? 등기 신청인만이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요. 왜? 이해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된 상태니까. 그래서 얘는 오로지 누구만이? 신청인만이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요. 제3자 가능하다? 그럼 X예요. 거기 교재 써 있을 거야 아마. 각하 결정에 대해서 누구만이? 등기 신청인만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해관계에는 X라고 써놨잖아. 근데 실행에 대해서는 적극적 부당인 경우는 신청인도 가능하고 이해관계인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서 뭐가 들어가? 여기에 신청 정보가 들어가고 플러스 첨부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신청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직권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단독이 있고 또 명령도 있고 촉탁도 있잖아. 명령은 저쪽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 지난주 직권했고 단독 정리하고 한두 개만 정리하면 신청이 정리가 돼요. 접수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동시에 신청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사에서는 뭐만 중점적으로 봐라? 이유만. 이유의 세부적인 내용 중점적으로 보고 뭐 신청서라든지 그런 거는 대충 읽어보면 돼. 그 부분은. 맞죠? 치아는 이게 전부 다예요. 각하할 때는 다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 치아할 때 다 돌려주고 각하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실행됐을 때 1, 2호 어떻게 될 것이고 남은 3, 4, 5, 3호부터 11호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실행을 적극적, 각하가 소극적. 부당하면 이의를 삼으시는데 쭉 간다. 이렇게 쭉 이렇게. 흐름을 좀 이해하신 다음에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이 흐름대로 쭉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 우리 지금 여기 그 입문서가 기본서가 나오면 지금 이건 입문서잖아. 간단한 거.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은요 이거 버리세요. 의미 없어. 뭐 의미가 있어?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누락된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가 있고 나중에 이제 또 뭐가 나와? 요약집이 나오거든요. 얘를 이것의 내용을 알면 이거 저절로 눈에 보여요. 얘를 모르면 얘 봐도 의미 없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본서를 빨리 보면 요약집도 빨리 볼 수 있고 요약집을 빨리 보면 기본서도 빨리 볼 수 있고 과연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어느 게 더 많이 걸리는데 나중에는 똑같아져요. 이거 보는 시간이나 이거 보는 시간이나. 지금은 요게 보는 시간이 더 빨라지겠지만 나중에 공부가 되면 얘나 보는 시간은 거의 똑같아진다고. 왜? 기본서를 보더라도 확 줄여서 눈으로 볼 수 있거든. 빠르게.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1시인데 하나 더 해야 돼. 175페이지. 그러니까 이의 신청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뒤에까지 가지 마시고 기간은 규정이 없고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이의 신청은 법원에다 하는데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구나. 그런 정도만 기억하셔도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관이 이제 무엇을 했다? 등기관이 실행을 했잖아요. 아까 실행을 한 후에 무엇할 게 있다 그랬어요? 조치할 게 있다 그랬죠. 실행을 한 후에 무엇할 게 있다? 조치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게 되면
무엇을 작성을 하고 등기필 정보를 무엇해서 작성을 해서 이것을 무엇한다? 통지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것만 보자고요. 등기필 정보를 언제 작성하느냐 이거지. 왜 작성하느냐.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는 언제 작성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지. 권리의 무슨 등기할 때? 보존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 그 다음에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무엇을 작성한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소유권 보존은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죠. 맞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맞죠? 보통 무슨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다. 그러면 이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는 보존할 청구권이 있죠? 그죠? 청구권이 존재하잖아. 청구권이 존재하니까 설정의 가등기라든지 이전의 무엇?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등기필 정보는 보존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할 때 작성하는데 설정의 가등기와 이전에 무엇 할 때도 가등기 할 때도 작성해 준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권리자를 무엇 하는 거? 추가하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라든지 경정 등기할 때도 무엇 해준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요럴 때만 뭐를 작성한다? 요럴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요. 그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작성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말소 등기할 때는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작성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매실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사실 등기잖아.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등기, 변경 등기는 아니 부기 등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안 해. 왜? 등기필 정보는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를 했을 때만 작성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권리 취득하고 무관하죠? 단순히 뭐를 바꾸는 거야? 이름을 바꾸거나 주소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만 하는 거니까 권리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야. 그리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할 때 만들어줄까 안 만들어줄까요? 안 만들어주겠지. 왜? 권리하고 전혀 영향이 없잖아. 그리고 원래는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죠. 왜? 관공서니까. 이해 가세요? 관공서가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면 관공서는 이미 진정성 확보되니까 등기 권리증,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관공서 촉탁할 때는 원칙적으로 작성하지 않지만 관공서가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무엇해서? 위해서 촉탁할 때는 무엇을 작성한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준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공서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A가 무엇을 했다? 저 부동산을 A가 취득을 했어. 그럼 A가 국가가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A가 뭐가 되는 거야? 권리자가 되는 거죠. 이때 등기를 둘이 가서 공동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럼 권리 누가 취득을 해요? A가 취득하죠. 그럼 A한테 뭐를 줘야 돼?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준다고. 근데 이렇게 둘이 가서 공동으로 등기를 해도 되고 관공서가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해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도 등기필 정보를 무엇해라? 작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등기필 정보는 다시 또 이제 한두 개 더 보면 등기필 정보는 기본 개념으로 뭐냐면 신청을 해야만 줍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신청을 해가지고 등기가 완료되면 권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첫 번째 직권보존 등기 했었죠. 직권보존 등기. 원래는 누가 신청하는 건데? A가. 근데 A가 신청하지 않고 직권으로 했죠. 그러니까 A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뭐를 주지 않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건 그냥 들어보세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얘가 뭐가 돼요? 의무자고 얘가 뭐가 돼요? 권리자죠. 그죠? 원래는 등기 누구랑 가요? A하고 누구랑? B랑 가서 등기를 신청하죠. 그 등기 이렇게 넘어오죠. 누가 권리를 취득을 해요? B가 권리를 취득하죠. 얘한테 뭐를 줄까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주겠죠. 요거. 에? 그죠? 근데 아까 얘가 등기를 인수하지 않는단 말이야. 인수하지 않으니까 누가? A가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아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를 넘겨줄 수 있다 이거야. 이해 가시죠? 그랬을 때 옛날 국법은 등기 필증을 누구한테 줬냐면 얘한테 필증을 줬다고. 얘한테 등기 필증을 주고 얘한테는 등기된 사실만 통지해 줬어요. 그러면 아까 뭐 인감할 때 잠깐 설명했지만 등기 필증은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제출하는 것이다. 어떤 거 제출해라? 과거의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거. 과거의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거를 제출해야 돼. 그러면 얘가 나중에 얘는 지금 등기필증을 못 받았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부동산을 C한테 무엇하고자 할 때 처분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죠? 등기필증 있어 없어? 없죠? 그 대신에 등기가 완료됐다라고 한 사실을 통지받았으니까 그걸 제출해도 돼. 근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얘가 권리를 취득했지만 등기필증이 없단 말이죠. 누구한테 줬기 때문에? 얘한테 줬단 말이야. 얘한테. 그럼 B가 야 내놔. 써먹게. 못 써먹어.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했을 때 과거에는 등기 완료되면 누구한테 줬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필증을 줬단 말이에요. 줬지만 그 등기 필증 써먹을 수 있다 없다? 못 써먹어. 왜 못 써먹을까? 얘한테 교부한 등기 필증 왜 못 써먹을까요? 자, 써먹을 수 있는 등기 필증은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내가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만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A는 B가 안 가져가니까 판결받아가고 넘겨준 것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죠. 취득을 하지 않았지만 뭐는 줬어? 필증을 줬죠. 못 써먹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등기필 정보도 작성하지 않는 거야. 얘한테 줘도 못 써먹잖아.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교재에 써있지 않나요? 4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을 했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아까 이제 하나 더 A에서 B로 등기가 넘어와야만 C로 또 넘어올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야 되는데 B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니까 채권자인 C가 채무자 B를 대위해서 등기할 수 있죠. 옛날에 이렇게 해서 과거에 채권자 C가 채무자 B를 대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얘한테 필증을 줬다고. 얘는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거예요? 아니지. 채무자를 대위해서 받은 거죠. 써먹을 수 있어 없어?
못 써먹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등기필 정보도 작성해주지 않는 거야. 어? 그 대신에 작성을 하지 않지만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얘한테 통지해준단 말이에요.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준다고 얘한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뭐가 써 있어요? 등기 완료에 따른 통지에 보면 2번에 보면 뭐가 써 있어? 승소한 등기 의무자와 등기 신청 누구한테? 권리자에게. 아까 얘가 했으면 누구한테? 얘한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했으면 누구한테? 피대의자의 B에게. 이런 식으로. 직권으로 보존 등기 했을 때 누구한테? 보존 등기 명의인에게. 이들에게는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통지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 잘 안 돼. 복잡한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필 정보는 언제 작성한다?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설정하고 이전할 때는 무엇 할 때도? 가등기 할 때도.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만들어주지 않지만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할 때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또는 경정 등기할 때. 이건 나중에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은 나중에 합의에 등기할 때 나올 거고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등기할 때는 상속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 나와요. 일단 요것만 기억하셔도 요것만 알고 있으면 말소 등기할 때, 사실을 등기할 때 이럴 때는 작성하지 않는구나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뭐 소유권의 변경 사실에 통지하고 과세를 송부를 한번 보시고 다음 주는 4장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쭉 간단하게 정리할 거 하고요. 5장의 기타적인 내용에서 이제 가등기 쪽 관련된 거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것은 집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보실 거는 검인계약서하고 인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냐,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냐, 그 정도만 판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뒤에 부분은 나중에 또 공부할 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큰 흐름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저기까지. 오늘 집에 가서 하는 것은 요것만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다. 여기다 가운데다 뭐를 써놓고, 신청서 써놓고, 신청서 관련된 거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와? 접수에 와서는 뭐가 중요하다? 동시에 신청하는 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확인하고, 심사는 그냥 쭉 흐름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1호가 무엇이고 2호가 무엇이고 치하에 대한 거, 각하에 대한 거, 실행이 부당했을 때, 각하가 부당했을 때 어떻게 이의를 삼을 수 신청할 수 있는 쭉 보시고 마지막에 가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것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